오늘 방송에서는 취업 이민 절차, 적정 임금과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 지원자의 자격 요건, 그리고 취업 이민의 종류에 대해 이민법 전문 청관훈 변호사님 모시고 법률적 자문 들어보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적정 임금 신청의 과정, 그리고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 지원자의 자격, 취업 이민의 종류, 이렇게 취업 이민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취업 이민 절차에서 이렇게 적정 임금 신청이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취업 이민은 다른 이민과 다르게 보통 이제 이민과 관련된 뭐 가족을 초청한다든지 배우자 뭐 초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대부분 다 이민국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취업 이민만 약간 특징이 뭐냐면은 노동청과 같이 U.S. Department of Labor랑 같이 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취업 이민을 통해서 회사가 외국에 있는 사람 또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분의 영주권을 신청을 스폰서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 또는 노동 허가를 가지고 계시거나 시민권자이신 분들, 그분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잡을 뺏는 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직종을.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이 관여를 해서 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자를 만드는 경우, 영주권을 주는 경우 자기네들이 관여해서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노동청이 항상 취업 이민에는 반이고요. 그 과정이. 네. 그 노동청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 적정임금 신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적정임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노동청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 사람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노동이 가능하신 분들한테 돌아갈 자리를 월급을 조금 주고 외국인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공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이만큼 주라고 노동청이 정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직종에 어떠한 일을 하고 이 직종에는 뭐 어떤 학력을 요구하거나 어떤 경력을 요구한다고 노동청에다 적어주면 그래서 이제 제출을 하면은요. 네. 적정임금을 결정해달라고 제출을 하면 뭘 하냐면 노동청에서 그걸 다 고려를 해서 이 직종은 얼마 줘야 된다라고 딱 정해주는 과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 영주권을 빌미로 해서 외국 사람한테 돈을 덜 주고 그 미국 사람한테 돌아갈 자리를 주는 거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청의 첫 번째 개입 단계가 바로 이 적정임금 수준입니다. 그럼 이 적정임금이 회사에서 그냥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게 아니라 노동청이 개입을 해서 임금을 책정을 해줬을 때 따라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노동청이 얼마를 주라고 정해주는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월급을 조금 주는 대신에 영주권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잡을 주면은 그 자리를 주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그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잡을 뺏는 거니까. 그걸 방지하겠다는 거죠. 이만큼 꼭 줘야 된다라고 노동청이 정해주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적정 임금 결정입니다.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이라고 하죠. 네. 그렇다면 이 단계가 영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 시간 잠시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왜 또 중요하냐면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적정 임금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정 임금과 관련돼서 그 직종으로 또 광고를 2달 합니다. 한 달 하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 광고가 나간 날로부터 30일 기다렸다가 우리가 흔히 하는 펌 시스템을 통해서 LC,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걸 넣죠. 노동 인증을. 그러면 이제 그것이 노동 인증이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적정임금도 정했고 광고도 이만큼 해서 미국 내에서 노동자들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찾았으니 우리가 리크루트먼트도 하고 적정임금도 냈고 그다음에 광고도 신청 다 한 것에 대해서 인증을 해달라는 것이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입니다. LC라고도 하죠. 노동 허가가 아닙니다. 자꾸 노동 허가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동 인증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모든 과정 그걸 다 거쳤다는 걸 인증하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승인이 나고 나면은 인제서야 취업 이민 절차가 이민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가 인증이 난 다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미국에서 못 찾았으니까 내가 이분을 영주권을 줘서 일을 시키겠다는 걸 허락을 받는 게 LC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리베링 웨이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민국에서 시작하는 단계는 뭐냐면은 모든 이민은 누군가 초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청.
시민권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 경우는 회사가 초청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회사가 뭐 초청장이라고도 하고 이민 청원서라고도 하는 이미그레이션 패티션을 회사가 파일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요. 회사의 재정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재정 능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 방송 초대에 말씀드린 그 적정 임금만큼 연봉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함으로써 그 이제 회사의 이민 청원서 초청장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해지는 월급만큼 회사가 재정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첫 단계 액수가 얼마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적정 임금을 신청을 할 때 혹시 네. 또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요. 사실은 뭐 요거는 좀 너무 임금이 높게 네. 나오는 경우가 되면 이제 회사가 좀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적정 임금을 신청할 때 그 직종에서 이렇게 좀 잘 따져야겠죠. 아, 그러니까 혹시 학력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그렇죠. 학력이 아무래도 이제 학사보다는 석사가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높고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매니징 포지션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회사를 매니지하거나 네. 또는 그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슈퍼바이징하는 위치에 있으면은 임금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보통 이제 한인 회사들이 재정 상태가 이렇게 딱 아주 좋지 않은 경우인데도 해주고 싶다 이런 경우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임금이 너무 높게 나오면은 회사가 낳는 순수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높게 유지를 좀 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런 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지원자가 학사, 석사학위가 다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임금이 너무 높게 나오면 회사가 그 보증을 그러니까 스폰서를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학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좀 낫고 네. 가능하면은 회사를 매니지한다는 말 또는 아니면은 그 아래에 있는 직원들을 거느리는 슈퍼바이징 한다는 그런 말이 들어가면은 좀 임금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하셔서 그러니까 이민국에다 아까 그 적정 임금을 얼마를 정해달라고 신청할 때 우리가 내는 난이 있습니다. 네. 보면은 학력 그걸 쓸 수도 있고 경력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1, 2, 3, 4 이렇게 쭉 무슨 일을 하는지를 내면은 노동청에서 하는 일과 학력, 경력을 딱 고려를 해서 임금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래서 업무 내용을 정하는 데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니지나 뭐 슈퍼바이징이나 뭐 이런 말을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네. 임금을 너무 높게만 책정을 받지 않으려면요. 네, 이제 그런 점을 좀 그리고 학력도 너무 높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조심하셔서 일단 신청을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지역에 따라서 임금이 또 되게 높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는 전반적으로 임금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저기 미네소타나 뭐 미니아폴리스 뭐 저기 미드웨스트나 이런 데서 할 때보다 같은 대조를 놓고 봤을 때도 한 1년 연봉이 10,000불에서 20,000불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우리 재정 능력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억지로 막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싹 잘 고려를 하셔서 지역별로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석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아무리 조그맣게 그렇죠. 줄여서 써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고려하셔야 되고요. 네. 우리 좀 시간상 제한이 있어서 뭐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뭐 그 직종의 전문성 같은 것도 따져볼 수 있거든요. 노동청에서 까다롭게 나오면은요. SBP 지수라는 게 있어서 이 직종은 반드시 학사가 필요한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SBP 그 지수가 얼마 정도 높고 이제 이런 건 너무 전문적으로 네.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잡 타이틀을 정하거나 그 잡 디스크립션을 노동청에 보낼 때도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하셔서 네. 보내시는 지혜가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팁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왠지 또 내가 조금 잘 이렇게 디스크립션이 돼야 혹시라도 좀 이게 허가가 쉽게 날 수 있겠다 싶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적었는데 많이 사실은 적으면 그게 임금이 오히려 엄청 올라갈 수 있죠. 임금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좀 운도 있습니다. 아무리 짧게 써도
그날 심사하는 그 노동청 심사관에 따라서는 누구냐에 따라서 또. 예, 조금 더 네.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차이가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벌써 학사만돼도 상당히 임금이 높다는 거를 딱 잘 명심을 하시고 네. 나를 스폰서하는 회사가 재정 능력이 있는지 꼼꼼하게 잘 따져 보신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폰서 회사가 적정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근데 그게 사실 뭐 아주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보통은 그냥 법인세 보고서들을 많이 보죠. 아, 네. 법인세 보고서들을 많이 보시고요. 법인세 보고서에서 이제 뭐 택서블 인컴 또는 넷이라고들 많이 하시죠. 네. 회사 매출에서 뭐 비용들 싹 다 빼고 우리 회사가 남아 있는 금액 순자산 순이익이겠죠. 네네. 택서블 인컴 순 수입 뭐 이렇게 네네. 되겠죠. 택서블 인컴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아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노동청이 정해준 적정 임금 이상이 있다는 거, 같거나 이상 많아야겠죠. 많은 게 네. 좋겠죠. 그 정도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면은 제일 좋은 겁니다. 1번. 네.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우리가 연봉을 줄 만한 돈이 이렇게 어벨러블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회사에 따라서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순수익이 많이 안 남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택서블 인컴이 만약 예를 들어서 매니저 포지션으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뭐 연봉이 대졸로 했을 경우 뭐 5만 불대 초반이 나왔는데 우리 회사가 택서블 인컴이 4만 불밖에 없다. 그럼 만 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원칙적으로는 1센트가 모자라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또 뒤에 이제 스케줄 L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보면은 순자산을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이제 그걸로 회사의 순자산, 넷 에셋이 넷 에셋, 그러니까 유동 가능한 네. 그런 회사의 자산이 그 정도가 되는 걸 또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그 두 번째 방법이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순수익, 순자산 네. 두 개를 얘기했고요. 세 번째 방법은 현재 그만큼 일하고 있다는 걸로도 그만큼 일을 하면서 그만큼의 금액을 받고 있다는 걸로 증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뭐 이제 목사님들 이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알비자로 사역을 하고 계시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셨을 경우 그냥 일반 취업 2순위로 네. 하셨을 경우에는 알비자로 현재 그 적정 임금 정해진 만큼 계속 받아오고 계시다. 펌이 들어간 날짜로부터 계속. 네. 그러면 증명이 되겠죠. 내가 현재 그만 5만 불 나왔었는데 내가 목사님이 사례를 4천 얼마를 받고 계시다. 네네. 4,900불, 5천 불 받고 계시다. 그러면 6만 불 받으시네요. 계속. 네. 그러면은 현재 그만큼 받고 있다는 걸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는 기타 뭐 H1B로 일을 하고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H1B로 현재 일을 하는데 그만큼 받는다. 그러니까 뭐 요약을 해드리면은 회사의 순수익 또는 순자산 또는 현재 그만큼 받고 있다. 그것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 그다음에 취업 이민 신청자의 직종, 자격 요건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순위별로 여러 개가 쫙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나가기 전에 잠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네. 자꾸 뭐 은행 통장에 얼마가 있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옛날에 정말 아주 옛날에 네. 그 노동청에서 발간된 책자가 있습니다. 뭐 보면은 뭐 적정임금 그러니까 고용주의 지불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하나 그러면은 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법인 통장에 얼마가 있다 뭐 이런 걸로 증명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재량권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는 거고 최근 경향은 그렇게 돈이 은행에 얼마 들어 있다는 걸로는 잘 증명이 안 됩니다. 네, 그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IRS에 제출한 서류 또는 현재 그만큼 받고 있다는 걸로 꼭 증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경향으로는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자격 요건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면 뭐 우리가 흔히들 2순위, 3순위 하죠. 네. 그 2순위, 3순위에는 네. 어떤 직종들이 포함이 되나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각각에서 요구하는 그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네. 뭐 시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순위는 일단 논외로 하고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이들 신청하시는 분류를 보면 첫 자격 요건입니다. 학위 또는 네. 뭐 경력이 얼마가 요구되고 여기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네. 뭐 우리들이 흔히 말씀드리는 2순위 같은 경우는 그 직종에서 요구하는 그 학력 수준이 석사 학위입니다. 2순위가 석사. 석사 학위입니다. 네. 이제 또는 학사 학위고 그 전공 분야, 그 학사 학위 분야의 5년의 잡 익스피리언스.
경력 증명을 하실 수 있으면 네. 석사 플러스 5년, 학사 플러스 5년 경력이면 석사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입니다. 근데 이제 회사가 아무래도 석사학위 이상이신 분들을 고용하시려고 하시면 네. 석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금이 높아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회사가 재정 능력이 충분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먼저 이제 확인을 하신 다음에 2순위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2순위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3순위보다는 그거보다 아래에 있는 순위보다는요 문호가 빨리 아무래도 이제 고학력자니까 약간 그렇죠. 우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 회사 그 이민국에서도 좀 보는 경향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석사학위 이상만큼 또 이렇게 학력이 높으신 분들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처리되는 경향성이 조금 있습니다. 빨리 처리되는 것도 있고 문호가 3순위보다는 많이 열려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남가주 그러니까 특히 뭐 가주만 놓고 보면은 석사학위 정도 되면 굉장히 임금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스폰서 회사가 나의 그 회사의 재정 능력을 풍부하다는 걸 또 다 증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재정이 좋아야 된다는 거 2순위로 하시려면은 이제 그 정도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3순위는 어떤 네. 자격이 되나요? 예. 3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은 이제 안에 2개가 뭐 엄밀히 말하면 3개의 캐테고리로 나눠져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필요한 3순위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흔히들 뭐 숙련공이라고도 하죠. 스킬드 네. 워커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학사, 아까는 석사라고 말씀드렸죠. 네. 학사학위 이상 또는 숙련공이라고 해서 스킬드 워커 뭐냐면은 2년 네. 2년 이상의 그 분야에 경력이 있으셔야 돼요. 네. 잡 익스피리언스가 2 years 이상 그 분야에. 그러니까 학사가 있으셔도 신청하실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2년 경력이 그 분야에 있으셔도 3순위 숙련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한 캐러고리로 묶이시는 겁니다. 네. 학사와 2년 이상의 경력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3순위 네. 신청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한인분들이 학력들이 높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학사가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이제 보통 3순위를 제일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시죠. 대기 시간이 좀 길긴 하겠네요. 그렇죠. 대기 시간이 좀 길 수도 있고. 네. 근데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이전에는 사실 3순위도 처리 속도가 빨랐습니다. 심사가 까다로워서 그렇지. 그렇군요. 예, 근데 네. 이제 정체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되게 심해졌다가 지금 최근에 승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사 자체는 좀 까다로워지는데 처리 속도 면에서는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련공은 2year 경력과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그 직종에서 네네. 예, 이제 그런 거 이제 3순위에서 이제 숙련공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스킬드 워커가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3순위 안에요. 네네. 흔히들 말하는 이제 비숙련이라는 건데 이게 뭐 다들 닭공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다들 닭공장만 생각하시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네. 비숙련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뭐 경력이 2년이 아래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2년이 안 되고 뭐 1년 경력이다 이런 경우도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종은 다 언스킬드 또는 이제 아예 뭐 교육 에듀케이션 리ኳ어먼트나 또는 무슨 뭐 경력이나 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거나 네네. 또는 이제 2년 미만 경력이 한 1년 정도 되거나 아무튼 그런 경우는 다 그냥 언스킬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흔히들 말하기에 뭐 IT 전공자들은 좀 네. 더 취업 이민이 쉬워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인가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아무래도 심사할 때 아무래도 하이테크 쪽은 선호를 하는군요. 그렇죠. 네. 이민관 자신이 좋아하고 아무래도 위에서 암묵적으로도 미국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직종이니까요. 네. 그 시기마다 필요한 전공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페이버를 주는 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법으로까지 정해놓고 잡을 그렇지는 가지고 차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은 차별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전문직 또는 아니면 그런 이제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IT나 아니면은 뭐 앞으로는 AI 전공자라든지 아니면 뭐 네트워크나 뭐 컴퓨터와 관련된 이런 직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네. 좀 페이버가 가겠죠. 그렇군요. 예를 들면은 팬데믹 같은 그런 시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경우인데도 시민권들 굉장히 수월하게 줬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 케이스인데도 네네. 누구한테 그렇게 수월하게 줬냐면은 그 의료계 종사자들, 널스 프랙티셔너나 또는 레지스터드 널스나 이런 분들이 시민권을 신청하면 그리고 또는 기타 이제 다른 이민 프로세스에서요.
의료 인력이 모자라니까요. 네. 팬데믹으로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빨리 잘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게 또 규정은 있는 건 상황마다. 아니지만. 네.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IT 관련 쪽은 아무래도 조금 IT라든지 아니면 AI라든지 뭐 이렇게 첨단 기술 쪽은 아무래도 좀 호의를 베풀겠죠. 네. 신사하는 과정에서 법으로 뭐 더 빨리 해줘야 된다는 건 없지만. 네. 예. 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 이런 변화들이 좀 예, 있군요. 그렇죠.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서 좀 더 빨리 해주거나 뭐 이런 좀 호의를 주는 경우는 많겠죠. 그런 건. 네. 그렇다면 좀 전에 아까 네. 말씀해 주실 때 캘리포니아에서 적정 임금을 신청할 때는 네. 뭐 임금 상승률에 따라서도 좀 변동이 예.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캘리포니아가 더 높게 나옵니다. 네. 다른 미드웨스트나 타주에 비해서. 왜냐하면 적정 임금이 최저임금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주만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일 임금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카운티별로 다 따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카운티별로도 다르고 카운티별로도 다르고 그다음에 또 뭐 주별로도 다르고. 그래서 보통 적정 임금을 신청할 때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위치를 적어놓게 돼 있거든요. 네. 거기가 어느 주고 어느 카운티까지라고 적어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느 주 어느 카운티까지 다 고려를 해서 임금을 정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신청자들은 임금이 항상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걸 항상 감안을 잘 하셔서 뭐 신청하시는 것도 그렇고 적정임금 신청하실 때도 좀 조심해서 잡 디스크립션을 쓰셔야 되고, 그다음 네. 두 번째는 나중에 그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볼 때도 좀 더 높게, 많이 이제 재정 능력이 좋다는 걸 미리 확인을 잘 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 신청 절차 중에 변경이 될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변경이 되면은요, 일단은 사실은 어떻게 돼야 하냐면은 그 케이스 자체가 어느 시기에 변경이 되냐에 따라서 전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꼭 참으십시오. 참아요. 꼭 참으시고 제일 좋은 바꾸지 타이밍은 말아라. 뭐냐면은요. 네. 아까 그 조금 전에 그 140이라고 그래서 그 스폰서 회사의 청원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청원서가 들어가서 승인 또는 펜딩이 되어 있고 I-485라고 해서 나의 영주권 제가 이제 신청자라고 봤을 때 네. I-485라고 해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다음 그러고 나서 485라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다음에 180일이 지나면 비슷한 직종으로 다른 회사로 그냥 옮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트랜스포트라고 하는데 네. 그 정도까지 기다렸다 하시면은 다른 영향을 다 믿지 않고 이제 물론 민의로 네. 아까 그 새롭게 초청하는 회사, 네. 옮겨가는 회사도 어느 재정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걸 또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회사를 갈아타실 수 있는 기간은 140이 들어가고 I-485가 들어가서 180일이 지난 다음에는 점프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때까지 기다리셨다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게 안 되신다 그러면은 막 각각의 시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낭비하게 되십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은 좀 이런 경우가 좀 자세한 건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네. 그것도 다 뭐 펌 승인난 이유 뭐 차례차례도 다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네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언제 네네. 옮기냐? 그거 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쓰면 알려드릴게요. 네. 사무실로. 최근 요즘 또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 네. 보니까 회사들이 갑자기 좀 부도가 난다거나 좀 네.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 적정 임금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처럼 이렇게 재정 능력이 안 좋아졌을 경우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사실 정말 방법이 참 드뭅니다. 네. 어떤 방법인지 찾아봐야죠. 뭐 세금 보고서가 나쁜 것 같으면은 뭐 그분이 뭐 알비자로 계시든지 뭐 H1B로 계시든지 그러면 아니면 OPT로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 뭐 CPT로 네네.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만큼 월급을 주는 걸로 어떻게 하든지 해보셔야겠죠. 네. 근데 뭐 그런 방법이 아니면은 현재 재정 상태가 나빠서 세금 보고를 또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내가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방법은 없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IRS의 공신력 있는 서류로 그만큼 재정 증명, 세금 보고서로 증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현재 그만큼 주고 있다는 걸로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든지 그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정 안 되고 급하면은 물론 제가 안 되는 거 알지만 네. 뭐 법인 통장에 근데 뭐 재정 상태가 나빠졌는데 법인 통장에 얼마 들어가 있겠습니까? 뭐 네. 그런 건 그런 건 사실 통하진 않지만 뭐 네. 뭐라도 해서 해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보통 뭐 다른 방법으로 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방법 이외에 다른 걸로 뭘 해볼 수 있냐?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네.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네. 않아서 마지막으로 그 NIW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NIW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가 펌이라는 절차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뭐냐면 노동청에서 이제 그 회사가 외국인을 월급을 조금 주고 영주권을 빌미로 일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네. 딱 때문에 그 펌 프로세싱이 뭐 적정임금 정하고 광고하고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받고 이 모든 과정을 싹 다 건너뛰고 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NIW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또는 기술, 나의 연구 분야, 나의 학력, 이런 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누군가 나를 스폰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스폰서하는 겁니다. NIW. 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재미있는 거는 2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NIW. 그렇군요. 그래서 네. 2순위의 법에 적용을 좀 받거든요. 네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영주권 문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NIW는 2순위에 속해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연구 분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유전자 조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딱 그 염색체를 싹 묶어서 네,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기술이나 연구가 있으면 그거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직종에서 내가 연구를 계속 영주권을 주면은 내가 그 분야 회사에 취직하거나 계속 일을 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앞에 모든 펌을 다 빼고 내가 나를 스스로 스폰서하여 영주권을 받는 게 NIW입니다. 네. 그러니까 NIW라는 것은 National Interest Waiver. 왜냐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펌 모든 과정을 웨이버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당신이 알아서 당신 스폰서 하십시오. 네. 이제 그걸 하려면은 내가 어떤 익셉셔널한 아주 뛰어난 연구자라든지 아니면 나의 연구 분야 그 연구 분야가 왜 미국에 도움이 되는지 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예술적인 그런 거 옛날에 제가 무슨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산업 디자인과 교수님도 NIW를 제가 받아들인 적이 있거든요. 네. 산업 디자인? 산업 디자인도 산업 디자인인데 그 산업적인 그런 가치들 있죠. 부가가치. 네네. 네. 그 디자인이 창출할 수 있는 거지. 그분은 뭐 그런 걸 내가 증명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야겠죠. 수상 경력도 있어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또 뭐 좋은 논문도 있어야겠고. 내가 연구 분야를 증명하려면 내가 또 그 분야에 특허도 있어야겠고. 조합적으로 해서 내가 그 정도 미국의 국익이 된다는 걸 증명하시는데 그걸 잘 증명하는 게 이제 변호사 역량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 뭐 내용이 네. 많은데 네. 다음번에 한번 그것만 따로 제가 NIW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네. 아까 그 취업 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것도 좀 상세하게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이 취업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혹시 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네. 있으신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LA하고 부에나파크 사무실 두 군데인데요. LA 사무실은 213-232-1655, 213-232-1655. 그다음 부에나파크 사무실은 714-522-5220, 714-522-5220으로 연락 주시면은 상세하게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청가는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정보 주셨어요, 변호사님. 네. 근데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해서 네. 다음번에 또 우리 겉핥기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취업 이민에 대한 정보 많이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 또 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 자문의 청관호 변호사님 그리고 진행의 공미연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